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 보좌관님 휴가 보내시는 와중에 또 김보영 아나운서하고 같이 답정너를 진행하셨단 말이죠. 이제 겨우 호흡이 잘 맞아가던 도중에 다시 바뀌어서 좀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요. 아유, 우리 김 보좌관님도 강원도 가시고 저도 강원도 갔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네, 뭐 그나마 강원도가 조금 바람이 선선해서 잘 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동해 영동 지역 같은 경우 기분 나쁘게 푹 찌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다가 좀 따뜻한 면이 있긴 한데 그런 대로 또 이 가족들과 함께 다녀오기는 딱 좋았던 그런 휴양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민주당 단체장으로 많이 바뀌어서 그런가. 또 하여튼 좋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드루킹 특검에 김경수 지사가 소환에 응했습니다. 사실 뭐 소환에 응했다기보다는 내가 가겠다라고 했던 거고 이미 지난주에 본인의 휴대전화 2대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죠.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게 있나 뭐 한번 까봐라 뭐 이런 심정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드루킹 특검을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청취자분들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예. 총선을 하면 온갖 종류의 동네 아는 사람들이 다 선거판으로 찾아옵니다. 아이고 알죠.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즐거운 산악회라는 산악회가 이제 후보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보좌관을 찾아오죠. 와서 이제 뭐 자기네 회원이 400명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번에 출마하신 우리 김용민 후보를 꼭 지지를 하고 싶은데라고 말을 걸면 제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뭐 이제 이래저래 주변 정황을 체크를 해봅니다. 근데 여태까지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뭐 그다지 나한테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 싶으면 이제 만남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이제 선거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뭐 구전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카톡이나 밴드가 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요번에 우리 뭐 김용민 후보님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공유 좀 부탁한다라고 제가 그쪽 산악회 회장님한테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죠. 그럼 저희 회원들이 다 좋아요를 하나씩 누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카톡에 돌리고 카톡에 회원들 가서 막 좋아요도 누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그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권리당원들 많이 모아야 되는데 저희 산악회 회원 중에 60명이 이번에 권리당원에 입당을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입당원서를 또 모아다 주세요. 예. 그럼 뭐 이건 최고거든요. 사실 이런 지지자들은 정말 감사합니다로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산악회를 하다 보니 국립공원 관리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건의사항을 좀 한번 써봤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뭐 정책 제안 해주시면 저희가 잘 받겠습니다 하고 받고 주로 회원들이 마포구에 계시는데 마포구에 교통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교통학 박사인데 관련돼서 연구를 좀 하셨는데 그럼 자료 주시면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받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정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용이 좋으면 실제로 채택하기도 하고요. 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정치라는 것의 기본 행위가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정책적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따로 금전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뭐 그런 것들이 최대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국립공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돼서 근데 마침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국립공원이 환경부 소속이니까 환경부에다 이러저러한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산악회에서 이제 갑자기 입장이 돌변해서 우리 회원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교통학 박사인데 이 양반이 교통부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해당 분야에 학위가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관련돼서 활동을 해왔고 마포구 교통정책도 잘 세웠던 저희 전례가 있으면
그럼 뭐 추천을 한번 해드리겠다라고 추천도 가능하죠. 이 모든 과정엔 금전적인 거래라든지 어떤 불법적인 거래가 없다면 정치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산악회 회장이 이번에 우리 저 산악회 올라가는데 100명이나 회원이 가는데 후보님 한번 오셔서 인사를 해달라면 저희가 가서 당연히 인사를 드리는데 점심 식사를 뭐 근처 갈비탕집에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인사를 하러 오라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밥값을 내라고 요구한다. 안 되죠. 이런 그냥 그 자리에서 손절매입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이 100표를 찍어준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간첩일지 아니면 다른 쪽에 사주를 받고 온 사람일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대선, 총선, 뭐 무슨 선거든 선거 기간에 불법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것을 하는 것은 보좌관들이 무조건 자른다건 뭐 의원도 무조건 자르고 후보도 무조건 자르고 그거는 요즘 같은 세상에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이라는 비디오 촬영 기기와 녹음기를 들고 있는 이상은 절대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정말. 그런데 그런 기본엔 중에 기본 게다가 노무현 정부부터 청와대에서 쭉 근무했던 김경수 같은 사람이 드루킹한테 불법적인 것을 요구하고 돈을 주고받았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이제 오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과연 얼마나 준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이 드루킹 특검 좀 살펴보면 드루킹의 여러 가지 거짓말과 허언 그리고 짜맞추기 등에 의해서 우리가 노회찬 의원도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특검 입장에서도 뭔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서 정말 뭔가 실적을 내는 것처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관사 이런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가 하면 같은 날 어차피 포맷된 거 다 알고 있는 처지에 국회에 와서 한 달 전에 반납한 그 컴퓨터 어딨나 이렇게 물어보면 말로 할 수 없는 코미디를 연출해 놓고 과연 오늘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될지 정말 전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매크로를 하는 것을 김경수 지사가 받고 드루킹도 자기가 도저히 할 말이 없으니까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매크로를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김경수 의원의 눈빛이 동의를 하는 눈빛이었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에 와서 드루킹 때문에 온 국민이 매크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크로의 컨셉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거꾸로 또 네이버나 이런 동네에서는 매크로를 지금까지 맛집이니 무슨 패션이 이런 데서 엄청나게 써왔던 것이고요. 뭐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드루킹이 정치 쪽에 끌고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개념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고요. 저는 이따위 증거, 뭐 드루킹과 그 일당 3명이서 김경수의 눈빛이 허락하는 눈빛이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소환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망신당하는 거죠. 이제 가면 아무런 증거도 없고 내가 그때 저 사람 봤는데 분명히 고기가 끄덕끄덕하는 것을 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지금 김경수 지사를 조사해야 되는 특별검사 측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것 같고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일 것을 보고요. 드루킹이 이제 또 새로운 진술로는 이번에 있을 18년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이미 예전에 했다는 거예요. 2017년 당시에. 2017년 12월이면 김경수 의원이 초선인 것은 둘째치고 경남지사에 나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나가라 해서 결국 떠밀리다시피 해서 출마한 거 아니에요? 김경수 지사가? 예, 경남에 워낙 민주당세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 없어서 이런 식으로 선거 때마다 뽑힌 사람을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출마 가능성을 다들 낮게 보는 상태였고 본인도 못 나가겠다라고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국회 의석 한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지선에서 그렇게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돌이켜보시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갑자기 선거 상황이 좋아진 거지 2017년 말에는 지방선거를 싹쓸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경남은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김태호 후보 만만치 않은 사람이고 그 당시에 김태호 후보가 정해지진 않았을 시기겠지만 어쨌거나 경남에서의 선거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김경수 지사가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드루킹한테 가서 드루킹님 우리 다음번 제가 경남지사를 나오려고 하는데 드루킹님 이 조직이 매크로로 해서 한번 선거를 한번 뒤집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김경수 지사가 얘기를 했다라는 드루킹 측근들의 주장이 그게 뭐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거는 뭐 지금 혐의를 입증할 수 없게 되자 다급해진 특검이 뭐 새로운 거 없나 좀 꺼내봐라라고 얘기하고 드루킹 쪽에서도 어떻게든 김경수 의원 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플리바긴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빠져나가는 형국인 것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기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본인들도 미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발언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오늘 조사를 받고 나오면 다 나오겠지만 결국 뭐 이제 침소봉대로 끝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온 김진표 후보도 그렇고 어제 또 이해찬 후보도 김경수 의원을 믿는다. 이것을 이제 정치특검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발언들을 당대표 후보들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김경수 지사를 지켜낼 것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키려면 상대방의 공격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 저 특검과 드루킹 갖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플라스틱 장난감 칼 같은 것밖에 없다는 것. 이제 모든 것은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김경수 지사가 지금까지 공언해 왔던 것이고 김경수 지사의 캐릭터를 봤을 땐 그 말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아까운 정치인 하나를 우리 곁에서 떠나게 한 그런 죄만을 지고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아이고 참 이 망측한 특검 때문에 정말 우리 정치에서 꼭 필요한 노회찬 의원을 잃고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꼴인지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권력 주변에 있는 인사를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야권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세워야 한다. 이 논리로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추천한 특검을 이번에 세웠는데 지난 세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절 야당의 특검과는 정말 격이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나올 게 있어야 이야기를 하는데 사기꾼 드루킹의 입만 바라보고 특검을 하려니 환장을 노리신 거죠. 뭐 CCTV 하나가 있나 뭐가 있나 특검에서 보수 언론에 몰래 흘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 들여다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책 제안을 하면 그것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라고 정치인이 있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여론이 들어오면 접수를 하라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온 의견들을 무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른 정부들처럼 공인된 박사들에게서만 이야기를 듣고 민심을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드루킹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경제를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 분야에서 나름의 이론을 쌓아가고 있던 그룹들인데 그런 그룹들이 제안하는 제안을 받은 것이 무슨 범죄 행위인 양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카톡으로 누군가 정책 제안을 해오면 그 사람 신원조회부터 한 다음에 인사검증부터 한 다음 그런 거 아닙니까? 인사검증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람 전과는 있는지 사기꾼은 아닌지 이런 거 다 확인해보고 하라는 건데 21세기가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의견을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금전관계가 오가지 않고 선의로 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그 내용이 좋으면 그 내용을 접수하고 인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추천을 하면 그 추천한 사람이 누구든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해서 이러저러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적법하게 진행했고 그 결과상 안 된 거 아닙니까? 추천했던 인사가. 추천은 몇백 명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중에 한두 사람을 추천한 것을 죄를 삼자고 하면 그 사람이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현격한 결격 사유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만약 우리가 무시했다.
했다라고 하면,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엉터리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예. 지금은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디가 문제인지를 도저히 지금도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뭐 용두삼이의 대표적인 특검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김경수 지사를 믿지만 행여나 또 뭔가를 파고들어서 편린의 팩트를 갖고 한 정치인을 또 궁지로 모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진 국민들도 적지 않아요,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뭐 예외가 벌어질 상황 전혀 없다고 보고요. 김경수 지사가 공언했고 뭐 내가 안 들킬 자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뭐 정치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게 접근해오는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링크를 보내고 여기다 좀 댓글도 많이 달아달라고 부탁하는 것, 정치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 분들이 제안하신 정치적 제안, 정책적 제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인사 추천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검증에 올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검증에 올린 사람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그것을 문제 삼아야죠.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일은 모두 다 순리에 맞춰서 한 일이기 때문에 뭐 특검은 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채 끝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